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전당대회 막바지 당권 레이스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그리고 향후 대선 전국 전망까지 국민의힘의 중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먼저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축하받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 대상에서 네네네. 입법부문 정치행정 분야 우수 의원으로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네.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입법 성과를 이제 인정받으셔서 네네. 이제 수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셨는데 소회 먼저 들어볼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입법에 주로 계량적 평가로 이제 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건을 발의했느냐, 몇 건을 통과시켰냐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들, 우리 또 보좌 직원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외람된 우수위원으로 선정되게 된 데는 이 제주 4.3법 처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은 1947년 3월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그리고 1954년 9월까지 제주에서 일어난 어떤 소유 사태, 그로 인해서 희생된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우선 그 진상 조사 문제하고 또 이 손배상 문제, 그 주민들에 대한 손해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번에 일단 타결이 돼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아마 제가 대신 그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당내 상황 짚기 전에 오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질문을 쪼개서 드릴 텐데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민주당 조치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어쨌거나 일단 기본 조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동료이지만 그런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팩트 자체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원칙대로 정말 그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시비를 가려서 뭐 법대로 처리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아마 조사를 받을 걸로 알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는? 네. 저희 국민의힘도 뭐 개별 의원들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것 이상의 기준으로 철저한 조사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아마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야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네, 현재 그렇죠. 그 당원들 투표가 진행 중이죠. 네네. 굉장히 높게 투표로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세대 교체냐 경륜이냐 예. 의원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네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대표를 선출하는 게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우선 대선을 앞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대표를 뽑는다는 거고요. 또 당내에서 사실 세대 교체냐 경륜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온 그런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신진과 중진 간의 이 차별화가 어떻게 선택을 받을 것인가. 또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게 혁신과 통합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뭐 아시는 것처럼 소위 그 젊은 후보인 우리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때문에 그런지 흥행까지 같이 지금 상승이 돼 있어서 오늘 오후 5시가 모바일 투표 이틀 동안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36.16%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당대표 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는 또 ARS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쩌면 과반수 정도 이상 넘는 투표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과거에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그동안에 당명을 바꾼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 바꾼 게 아닌가 이번에 제대로 바꿔라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고
저희들도 경계하면서 그런 것을 국민의 목소리나 당원들의 뜻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께서는 충청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죠? 네네. 네, 지난주에 당대표 후보들이 이 마지막 합동 연설을 대전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네,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청권 인사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네네. 충청 대망론이 아주 아, 화제였습니다. 예. 중진 후보들은 이렇게 충청 대망론을 강조한 반면에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자강론을 강조해 왔는데 충청 지역이나 당원들 민심 어떻습니까? 네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의 선택이 국정의 선택이었습니다. 늘 선거 전에는 이제 충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했는데 네. 뭐 선거 이후에는 좀 달라지거나 오히려 소연으로 그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네. 좀 충청도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위 그 충청 대망론 이번에도 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충청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사실 충청권 출신이 지금 한 번도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 받다. 물론 과거에 내각제하에서는 뭐 우리 유모선 대통령이 계셨습니다만 네. 그런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이 대표도 그거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지금 나온 후보들이 누가 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되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논쟁 속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표가 누가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 한 사람의 의중으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또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경로와 다른 과정과 다른 또 이 룰이 있습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대표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국민의 여론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 그게 중요하지 대표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저희로서는 충청 대망론이 좀 제대로 실현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그 지난 4일 날 합동 연설에서 네. 대세 충청 대전과 세종 충청 그래서 대세 충청 충청의 대세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좀 발휘가 됐으면 좋겠다. 충청 대망론이 충청 실현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는 많이 말씀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당대표 경선 이제 상황에서 나경원 이제 후보가 이제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상 이제 윤 전 총장을 뭐 배제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이제 당권 그 주자들끼리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뭐 후보자 간에 열띤 토론과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저희가 특별한 뭐 아니고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고 다만 그것이 어떤 뭐 비방이라든가 허위 사실이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런 후보마다 다소 다른 그런 그 입장을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분들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이게 파악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편집된 그런 의사에 전달되다 보니까 실제 제가 대화를 해보면 좀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우리 대표가 되든 이 대선 후보를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이 개인의 의사보다도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가 당원 당규라고 하는 그 룰이 있습니다. 그게 따라 하면은 다소간의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가 뭐 이렇게 정말 크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어쨌거나 차제에 누가 대표가 되든 소위 그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뭐 아까 말씀한 윤 총장뿐만 아니라 그 김동연 부총리 또 뭐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수 후보 또 홍준표 아직은 무소속이지만 네. 그러면 전체가 이 버스 탈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 전 총장 측이 최근에 좀 활발한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입당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네네. 있습니다. 현재 이 윤 전 총장의 공개 행보와 입당 가능성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개 보니까 그분 스스로의 어떤 공개된 행보라기보단 그분들과 만난 분들의 어떤 언론에 얘기하는 게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한된 행보를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뭐 후보가 누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 대선에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거나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한 야권의 후보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분이 국민의힘이냐 또 다른 선택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 되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측이 많습니다만 저는 너무 성급하게 그분한테 그런 거를 촉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신중한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행보를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좀 여유를 주는 게 안전가 생각을 하고요. 그분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와 의미 있는 언행과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세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다. 이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대권 후보들이 함께 경쟁하는 가운데 정말 흥행도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우리 그 나라의 비전을 창출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길 바라지 윤석열 총장한테 왜 빨리 입당하느냐 이걸 촉구하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좀 여유를 갖고 그분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와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지켜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대세 충청을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당내 충청권 중진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선출될 새 지도부와 또 충청권 중진들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이 그 대선에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충청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충청 대망론도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역할이라면 이제 충청 그러면 뭐 중간이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개별적인 건 물론이고 충청권 의원끼리 충청 지역 여론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그런 제대로 된 그런 행보가 좀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대표가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집단지도 체제를 바꾸는 걸로 하다가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뀌긴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 충청권 의원들 중진들이 그 이상의 충청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개별적인 노력과 또 의원들 간의 이 공유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당이 우선 이 대선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관자가 아니고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있을 텐데요.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대권 이제 의지를 밝히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공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충남지사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맞아요. 거리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 판단은 아마 그렇게까지 보궐선거까지는 안 가고요. 네. 정상적인 대행 체제로 갈 수 있군요. 가고죠. 이제 시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이제 그 이명수 의원님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네네. 출마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뭐 후보로서 거론은 여러 번 됐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뭐 그렇게 거론되는 자체가 저로서는 좀 과분한 일이긴 합니다. 저 말고도 뭐 유력한 뭐 우리 당에도 후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가 도정이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다 뭐 경제 어렵고 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시기에 대권 행보에 선언을 해버리면 도정은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말 도정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대권의 후보로 되는데 이걸 선언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도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양지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네. 그러니까 양지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충남의 미래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와 또 각오와 그런 비전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한 충청 지역 민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